불어로 소스를 끓이던 손이 이젠 맨손으로 메주를 빚고 있습니다. 김치 냄새가 싫었던 내가 지금은 그 냄새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 무뚝뚝한 한국 된장 장인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온도를 배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클레어 르몽입니다. 파리 16구에 있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셰프 같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켓에 가고 완벽한 소스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씩 맛을 보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와인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게 전부였어요. 감정이라는 게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기계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해도 공허했어요.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랄까? 마치 완벽한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하나가 빠진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서 샤르도네 한 잔을 따르고 넷플릭스를 켰죠. 뭔가 가벼운 걸 보려고 했는데 눈에 띈 게 세계의 밥상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편을 틀었는데 그 순간 제 눈이 완전히 붙박혔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어요. 빨갛고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너무 진심이었어요. 마치 그 한 그릇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행복해하는 거예요. 프렌치 요리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요리는 완벽하지만 차갑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뭔가 따뜻함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 김치찌개는 달랐습니다. 가정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상. 저에게는 없던 기억들이었죠. 대체 저건 무슨 맛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한번 꽂히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죠.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치찌개 생각만 계속 났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고 한식 교육기관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단기 한국 체류 비자 신청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래, 잠깐 다녀오는 거야. 김치찌개 하나 배우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해결하러 가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레스토랑 동료들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다들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했어요. 소믈리에 장피에르가 말했죠. 클레어, 왜 굳이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해? 여기 파리에도 한식당 있잖아. 수석 셰프 로베르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 우리가 하는 요리와는 차원이 다른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고작 몇 달이면 끝날 단기 휴직이었습니다. 그 정도 투자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요리만 해온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 파리의 깔끔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옥 숙소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계속 저에게 뭔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골목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 냄새구나. 첫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한식 요리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인사를 하자마자 저는 바로 외쳤어요. 선생님, 김치찌개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다른 수강생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김치찌개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신기했나 봐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전에 기본부터 배워야죠. 된장국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맛본 된장국의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짠맛, 단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는데 뭔가 따뜻했어요. 프렌치 요리의 정교함과는 다른 투박하지만 진솔한 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온 시래기 나물을 먹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슐랭 요리보다 따뜻해. 옆에 앉은 한국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게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걸 찾으러 온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도시의 한 식당에서 먹는 음식도 좋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진짜 한국의 맛을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죠. 클레어 씨, 서울 근교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진짜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다면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말 저는 배낭을 메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에 닿은 냄새가 있었어요. 된장 냄새였습니다. 파리에서는 맡을 수 없는 발효된 콩의 깊고 진한 향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정옥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의 정옥 할머니는 50년 넘게 한 식당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등이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또렷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요리는 손맛보다 마음이 먼저야. 저는 갸웃했습니다. 마음이 먼저라니. 프렌치 요리에서는 정확한 계량과 온도, 타이밍이 전부였거든요. 감정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였어요. 할머니는 계량컵도 쓰지 않고 손으로 대충 양념을 넣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물었죠. 할머니, 정확한 레시피는 없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레시피? 그런 거 없어. 배추 상태 보고, 날씨 보고,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그날 우리는 김치도 담그고 막걸리도 빚었습니다. 설거지도 함께 했죠.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오후에 할머니가 김치전을 부쳐주셨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전을 드시고는 모두들 맛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음식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완벽하다,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가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죠. 그런데 여기 마을 어르신들의 맛있다는 다르더라고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이 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클레어야, 프랑스 음식은 왜 그렇게 복잡해?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했어요. 완벽한 게 좋긴 하지. 근데 사람 마음은 완벽하지 않잖아. 때로는 투박해도 진짜가 더 좋을 때가 있어. 그날 밤 한옥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완벽한 요리만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었나 봅니다. 된장 냄새가 배어든 이 마을의 삶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 댁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검게 탄 피부에 투박한 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뚝뚝했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지훈아, 왔구나.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야. 요리 배우러 왔어. 지훈이라는 남자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된장 항아리를 부엌으로 옮기고는 말없이 나가버렸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마을 된장 장인이야. 젊은 나이에 전통장 만드는 법을 배워서 혼자 사업하고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된장 장인이라니.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 댁 뒤편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훈의 작업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건물 앞마당에 장독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몇십 개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지우는 하나하나 장독 뚜껑을 열어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진지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놀란 것 같더니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예요. 어제 할머니 댁에서 뵀죠. 맞다. 지훈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은 다시 장독 확인하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냥 떠나려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어요. 된장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지훈이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판단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궁금하시면 구경하실래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전통장 만드는 과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말수가 적었지만 설명만큼은 자세했어요.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키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지훈의 손이었어요. 메주를 만질 때의 그 손길이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장은 살아있어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매일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날씨에 따라, 습도에 따라, 심지어 만드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프렌치 요리는 정확한 레시피대로 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장은 달랐어요. 살아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훈의 작업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지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무심한 배려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함께 갔을 때였어요. 제가 무거운 채소 상자를 들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지훈이 얼떨결에 저를 받쳐줬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메주 냄새였습니다. 묘하게 포근한 냄새였어요.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한옥방에서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게 설레는 걸까? 나이도 제법 먹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한식에 빠져들수록 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맛과 프랑스 요리 기법을 합치면 어떨까?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어요. 지훈 씨, 혹시 같이 요리 실험을 해볼까요? 한국 재료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실험이요? 네, 퓨전 음식이라고 해야 하나. 김치를 이용한 크로켓이나 고추장 소스를 얹은 스테이크 같은 거요. 지훈의 눈에 호기심이 번뜩였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김치 크로켓이었어요. 프랑스 전통 크로켓에 김치를 넣어보는 거였죠. 처음에는 실패작만 나왔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크로켓의 부드러운 식감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좌절했지만 지훈이 말했어요. 김치를 좀 더 볶아보면 어떨까요? 신맛을 날리고. 지훈의 제안대로 김치를 충분히 볶아서 수분을 날린 다음 크로켓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맛이 났어요. 김치의 깊은 맛이 크로켓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지훈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맛이 나다니. 두 번째는 고추장 소스를 얹은 스테이크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을 그냥 발랐는데 너무 짜고 자극적이었어요. 지훈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추장에 꿀이랑 마늘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거기에 프랑스식 버터와 와인을 추가했어요. 놀랍게도 동서양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된장 베이스 버터 소스도 만들어 봤어요. 지훈이 직접 만든 된장에 프랑스 버터를 섞고 화이트 와인으로 끓인 소스였습니다. 파스타에 버무려 먹으니 기가 막혔어요.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실패작도 많았지만 성공작이 나올 때마다 둘 다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다음 주 장터에서 임시로 작은 푸드트럭을 열어보는 게 어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요.
드디어 장터 푸드트럭 오픈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프랑스 요리사가 만든 한국 음식?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김치 크로켓을 주문했어요.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데 한 입 베어 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 순간부터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고추장 스테이크, 된장 파스타, 김치 크로켓까지 모든 메뉴가 인기였어요. 오후가 되니 현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요리사가 만든 한국 음식이라니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네요. 기자가 열정적으로 인터뷰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프랑스 요리에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 따뜻함을 프랑스 기법과 결합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날 푸드트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일찍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어요. 지훈과 정리하면서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뭔가 함께 해낸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단순히 새로운 요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기쁨이었구나. 푸드트럭 성공 이후 며칠 지나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클레어 씨, 이번 주말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에요. 혹시 생신상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 행사에 초대받는다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연 한국의 가족 문화에 어울릴 수 있을까? 제가 도움이 될까요? 한국 전통 음식은 아직 서툰데. 괜찮아요.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지훈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생신 전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지훈의 어머니, 고모, 이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인 저를 어색해하셨지만 금세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클레어야, 여기 와서 미역국 끓이는 거 봐. 지훈 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와 함께 볶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과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생신에는 꼭 미역국을 끓여야 해.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먹었던 음식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음식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깊을 줄이야. 전을 부치는 것도 처음 배웠어요. 지훈 고모가 손을 잡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름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겉만 타고 너무 미지근하면 기름이 흡수돼. 김치전, 동태전, 완자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나물 무치는 일이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까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무쳤는데 지훈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나물마다 성격이 달라. 콩나물은 아삭아삭하게, 시금치는 부드럽게, 도라지는 쫄깃하게.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각각의 특성을 살려주는 거였습니다. 생신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훈의 형, 누나, 조카들까지. 큰 상에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으려 했는데 지훈 어머니가 저를 당신 옆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클레어도 우리 가족이야. 여기 앉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게는 없었던 경험이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가족 식탁에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차려지고 지훈 할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온 가족이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와서 우리 생신상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식사가 시작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조카들이 장난치고 어른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어요. 지훈이 제 그릇에 미역국을 더 떠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밥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먹어왔던 수많은 식사들이 떠올랐어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완벽한 음식들보다 이 소박한 한국 밥상이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나니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포근했어요. 지훈과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늘을 보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인정했어요.
이 마을에 그리고 지훈에게 머물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제 복귀할 거냐는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도 제가 곧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말하지 않으면 시간이 멈출 것처럼.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여기 남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옥 할머니와 마지막 차를 마시며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요? 그래. 마음은 거짓말 안 해.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쌌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옥 마당에 나가서 별을 보고 있는데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못 주무시는군요. 네, 잠이 안 와요. 지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 말했어요. 저도 잠이 안 와요. 내일이면 클레어 씨가 떠나신다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지훈 씨. 네.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럼 남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파리에 제 일이 있고 제 인생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고. 그 순간 지훈이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조금 뒤 김치찌개를 끓여서 가져왔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먹어요. 지훈이 떠준 김치찌개 한 그릇. 처음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뜨겁고 시원하고 깊은 맛.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건 지훈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을 뜨는 동안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클레어 씨 자리도 항상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음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지훈과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배웅 나와줬는데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제 집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이미 돌아온 이상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레스토랑에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프렌치 요리를 만들어도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함, 그 정성,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지훈의 김치찌개 맛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파리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제 레스토랑을 열기로 한 거였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정이었어요. 한국어로 마음의 정이라는 뜻이죠. 지훈에게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메뉴는 완전히 새로웠어요. 김치 리조또, 된장 글레이즈 오리구이, 고추장 소스 스테이크까지.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 개발했던 퓨전 요리들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대박이었어요. 파리 사람들이 이런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약이 한 달씩 밀릴 정도였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주목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유명 음식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한국의 맛에 감동받은 프랑스 셰프. 동서양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요리. 화려한 타이틀들이 붙었지만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손님들이 제 요리를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김치찌개 파스타를 먹고 눈물을 흘렸어요. 셰프님, 이 맛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마치 엄마가 해준 음식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구나. 성공은 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지훈과 함께 나눴던 그 기쁨, 그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매일 밤 혼자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이번에는 돌아가는 티켓 없이 떠났어요. 정 레스토랑은 제가 키운 부셰프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진짜 자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 없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해서 지훈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이 저를 기억할까? 기다리고 있을까? 작업실 앞마당에 도착했는데 지훈이 여전히 장독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훈 씨. 제가 부르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레어 씨. 돌아오셨네요. 네, 돌아왔어요. 파리 레스토랑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번엔 돌아가는 티켓이 없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가 제 진짜 자리니까요. 그날 저녁 정옥 할머니와 지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환영 식사를 해줬어요. 1년 만에 먹는 할머니표 김치찌개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지훈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계속 기다렸거든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이곳을 그리워했어요. 이제 저는 이 마을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지훈과 함께 한식과 프렌치를 결합한 요리 연구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 음식은 곧 한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마음을 배우고 나누는 것, 그게 제가 찾던 진짜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 함께하는 이 삶이 진짜 행복이에요. 된장 냄새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찾은 저만의 행복 말이죠.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본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에 호기심을 느꼈을 뿐인데 그것이 저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줬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문화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저는 차가웠던 제 마음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마음을 움직이는 한 그릇을 만난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